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쉬운 세 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이민규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분하고는 제가 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책으로 제가 이것도 한 9년 전에 제가 읽은 그런 책입니다만은 이분은 그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 전문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임상심리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군에서 장병 선발과 심리검사 담당 장교로 복무한 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카운셀러로 일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아주대학 심리학과 교수 및 아주대학 부설 심리상담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상담 및 심리치료, 이상심리학, 정신건강, 동기화 정서 및 행동수정 등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2001년도 제1회 아주대 강의 우수 교수상을 이렇게 수상하신 그런 분입니다. 나중에 그 에필로그에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죠. 먼저 이제 목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 1장에 첫 만남, 사람들은 첫 인상 관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좋은 사람이라고 뭐 이걸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은 마음을, 사람은 겉모습을 먼저 본다. 그렇죠. 신은 창조주께서는 사람 마음을 보시고 인간은 겉모습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죠. 네 번째는 초록은 동색,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는. 다섯 번째는 자주 보면 정이 들고 만나다 보면 좋아진다. 자주 보면 정이 들고 만나다 보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칭찬 방법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진다라고. 일곱 번째는 웃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 자주 웃고 미소를 짓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바디랭귀지를 놓치면 사람을 잃는다. 항상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2장에서는 끌림을 유지하는 1%의 차이에 대해서, 관계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왜 나를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건 가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면 공감이 쉬워진다.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공감할 수가 있죠. 왜 저럴까라고 하는, 왜 나와 다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은 문제는 이제 좀 복잡해지게 되죠. 세 번째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간단한 법칙이 뭐냐. 네 번째는 작은 빈틈이 마음을 영위한다. 조그마한 빈틈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라. 제가 어느 교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교수가 하는 얘기를, 제군들이 나가서 이제 성도들에게 뭐 설교를 한다든지 하면 모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뒷담화, 만족은 짧고 후회는 길다. 그렇죠.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걸 다 느끼게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라.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3장에서는 끌리는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한다. 지속되는 만남을 위해서라고. 첫 번째는 관계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콤플렉스를 건드리면 돌 붙여도 돌아선다. 그렇죠. 항상 이 부부지간이라든지 친구간이라든지 형제간이라든지 자기의 약점을 건들면 화가 나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실적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의 다툼, 형제, 친척, 친구들 간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콤플렉스를 절대 이렇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위대한 사람에게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다. 위대한 사람은 항상 그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뜻밖의 작은 배려가 친밀감을 더해준다. 이 작은 배려는 깊은 그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너무 멀지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래서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가깝지도 않고 적당한 선을 이렇게 늘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섯 번째는 사과 먼저 변명은 나중에. 사과를 하고 변명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관계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곱 번째는 당연한 일에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도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일을 찾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퍼주고 망한 장사는 없다. 주면서 망하는 장사는 없다라고 하는. 많이 주면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 근처에도 식당이 있는데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요. 또 맛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항상 제가 언제나 얘기를 합니다만은 인생의 죽음도 그러잖아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 에필로그를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것을 파지할 수 있게 본인 당사자가 쓰셨기 때문에 자, 아는 것이 힘은 아니다 이렇게 주제를 걸어놓고요. 어떤 책을 읽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읽고 난 다음에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처세 관련 책을 수도 없이 읽지만 여전히 관계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개발 서적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도무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모두 읽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역시 이분이 얘기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또 그렇게 많은 성서를 읽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 이건 이제 사실 삶의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사람, 그로 인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첫째는 문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는 해결책이 제한되어 있고 비효과적인 해결책을 반복한다. 오래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설사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당나라 때 명시인 백거이가 항주지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항주 근처에 사찰에 도림이라는 이름난 고승이 있었는데 도림은 노송 위에 올라가 좌선을 하는 기이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 같다고 해서 조가 선사라 불렀습니다. 불경에도 해박했던 백거이는 소문을 듣고 도림 선사를 찾아가 그 고성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나무 위의 도림에게 백거이가 단도직으로 물었다. 불법의 깊고 큰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도림 선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하면 이것이 곧 부처의 가르침이다. 대단한 가르침을 기대했던 백거이는 신통치 않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도림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80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일이요. 이에 백거이는 크게 깨달아 지행 합의를 이루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불법의 큰 뜻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듯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역시 기본에는 매우 단순하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분 좋게 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제공하는 사람은 호감을 사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미움을 사고 가진 것조차 잃게 된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다는 로버트 풀검의 말처럼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관계의 기본 원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일본 경영 컨설턴트 칸다 마사노리는 성공하기 위해 노하우가 분명한데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책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99%나 된다. 그렇다. 인간관계든 비즈니스든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99% 대열에서 빠져나와 행동으로 실천하는 1% 대열로 들어가면 된다. 책을 다 읽었다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들춰보자. 밑줄 긋고 메모하고 별표 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자.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을 만들어보자.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아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만 힘이 된다.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다. 굉장히 귀중한 얘기입니다. 실천이란 현재 이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교량이다. 99% 이해하지만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1%밖에 이해하지 못해도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 더 먼저 도달하게 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생각으로 한 번에 하나씩 매일매일 변화를 시도한다면 조만간 지금 와서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행동으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로 인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분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책에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이렇게 서평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저도 뭐 일본어를 배우려고 많이 했고 또 영어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정말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처럼 정말 하루에 한 단어씩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마 영어 박사가 됐을 거고 일어 박사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실천하죠. 책으로만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기 때문에 다 실패한 것이죠. 이제라도 다 잡아봅니다. 하루에 한 단어라도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이제 이 유튜브에 이렇게 제 채널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보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댓글이 오게 되면 제가 잘 이렇게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나 며느리한테 이제 그 수고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이렇게 먹었다고 보다는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루에 한 단어라도 익히면 365일이면 365개인데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일독을 권합니다. 다음에 책을 소개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